뭐 음주운전, 아까 양인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뭐 백제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조폭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최상해 전 총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해명부터 들어볼까요? 작년 4월 총선 때 선거 때는 여기저기 가게 돼 있죠. 종로를 여기저기 다니던 그 시절입니다. 어딘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나서 차 마시고 개별 사진 찍고 헤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전 장관과 각을 세웠던 동양대 전 총장, 최성해 전 총장이 이낙연 전 대표 친하다.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맞불을 놨어요. 이낙연 대표 측은,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진첩을 다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꺼내서 왜 이 사람을 찍었냐, 저 사람을 찍었냐 이러는데요. 사실 정치인들은요, 이 사진 찍는 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다들 사진 찍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당신하고는 못 찍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사진 찍는 것인데 이게 다 공개된 장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성해 총장하고 이제 저 문제는 결국 이제 조국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이제 하나의 공세죠. 결국 당신은 이 조국 전 장관을 어떤 가족들을 구속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했던 최성해 총장과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분이 이제 5.18 관련 단체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광주 시내에서 이제 그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연루가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결국 이제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해외 도피 중입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하고 사진을 찍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이 조폭 관련된 연루설 때문에 굉장히 공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대방에 있는 사진첩 하나하나씩 꺼내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저는 진행이 될지 참 이거는 좀 저는 건들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뭐 사진 찍는 거 다 공개된 거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까지 지금 다 일일이 문제 삼자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조폭 연루설에 휘말린 건, 그 논란에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다른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 연루설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에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제일 타격이 큰 것이 보니까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서 그렇죠. 조폭에게 이익을 줬다.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문제고 그게 시청률 높은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핵심,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는 그 조폭 연루설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도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도 계속 이거를 중계방송식으로 전하는 것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일단 민주당 경선 자체가 외부인인 제가 보기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조금 혼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흙탕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은 국민들이 그냥 민주당 경선 후보 누가 되었건 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릴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일단 되고요. 문제 인물 같은 경우는 광주 폭력 조직의 행동 대장이지만 또 한때는 민주화 운동 단체를 이끌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 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이 되어서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은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줄 알고 찍은 건 아니겠죠. 아마 민주화 운동 단체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간담회나 모임을 하면서 각각 모두 다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한 타격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깊게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은 단순히 이 인물과 사진을 찍기 이전부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성남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조폭 출신 사업가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한번 불거진 적이 있기 때문이고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역량을 키웠던 성남시에서 지금 은수미 시장이 역시나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 지원받은 걸로 어쨌거나 유죄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중복된 조폭과 관련된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중복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이 공개되어도 두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은 이재명 지사 쪽에 조금 더 큰 타격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혼탁한 경선 레이스인데요. 저희 잠깐만 쉬어갈까요? 어제 TV토론 중간에는요. 각 후보들의 10대 시절 얘기도 있었습니다.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네, 오리엔트 공장에 다닐 때 야유회 갔던 남이섬 사진입니다.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꿈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 꿈을 이뤘죠. 그 당시 이제 씨름은 잘했지만 사실은 배구 해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축구 좋아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잘 못합니다. 어릴 때 선거 벽보를 보고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꿈을 꿨는데 박태중 선생님은 시골뜨기에게 대도시 진학의 꿈을 심어주시고 오늘의 저가 있게 한 그 시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장래희망이 이제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혹시 진행 중이신지 싶습니다. 지금은 접었죠.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저도 그런 영화배우를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이 여장의 TV 토론 영상에 저렇게 맑고 경쾌한 노래가 깔린 건 또 대단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김가륵 교수님. 왜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호감도 조사에서, 빨간색이 비호감도인데, 글쎄요, 이 여당 경선 레이스가 좀 더 일찍 시작되고 치열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비호감도가 보수 야권의 다른 후보보다 좀 다소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예비 경선 때부터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비호감도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를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많이 하면 상대 어떤 후보의 흠집이 나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지지율이 본인에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결과를 보면은 사실상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지지가 다시 본인에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장해찬 특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음주운전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폭 연루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상 아주 정확한 증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의혹만 부풀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뭐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사실상 사진 찍는 거 하나로서 지금 죄를 얻어가는 그런 느낌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각 캠프가 지금 그렇죠. 겨냥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눈살이 찌푸러지는 건데, 이것을 또 조폭이 어떤 연루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 대변인님은 이 비호감도 조사를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으로요, 높은 비호감도라는 거는 보수정당의 몫이었습니다. 호감 가진 않지만 유능한 보수, 호감 가고 도덕적인 진보, 이런 것이 사실 전통적인 프레임이었는데, 예. 보수정당의 후보가 오히려 비호감도가 낮고 진보정당의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은 거는 굉장히 이색적인 광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저분해지는 경선이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좀 안 가게 하고 좀 비호감도를 높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봐요. 야당이 지금 현재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저희는 뭐 깨끗한 경선, 공정한 경선, 후보들이 매력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뭐 야당의 대선 레이스 시작이 되면 비호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비호감도라는 게 사실 이 감정 싸움과 신경전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최재형 정치 처음이라 크크크,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두 번째 댓글 볼까요? 처음이라 더 신선하죠. 최재형 전 원장의 진솔함, 솔직함을 좀 평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원팀은 이미 입당하면서 이뤄졌다. 이제 각자 일정에 따라 할 때지 일정을 방해하는 게 원팀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직접 대면하세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까 장혜철 평론가님이 그런 조언을 하셨는데 비슷한 취지의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범죄 경력서는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건가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이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외교 안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